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여러분이랑 같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개 단어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여기 있는 10개 단어를 배울 거예요. 뭐 셀럽, 발렌타인데이, 아스파라거스, 젠더 등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런던, 우리 영국에서도 런던까지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은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한 30, 40분 쭉 듣다 보면 내 교양과 상식과 품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이랑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요. 셀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셀럽 하면요. 우리가 여기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celebrity, 뭐 영어로 읽으면 celebrity 요거를 줄여서 셀럽 앞에 C-E-L-E-B만 따서 셀럽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여요. 특히나 TV 같은 데 셀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셀럽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유명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 스타,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하시는 정치인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손흥민 선수가 신는 어떤 운동화, 김연아 선수가 쓰는 어떤 뭐 커피 머신 이런 걸로 우리가 광고들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명 인사, 이게 바로 셀럽입니다. 자, 밑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들 셀럽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하답니다. 네,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아니면 정말 유명한 유튜버들 이용한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셀럽들이 열광하는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언젠가 제가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도 써보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요즘 되게 핫한 앱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포브스에서요. 경제 잡지죠. 포브스에서 셀럽 소득을 따져봤더니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47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방탄소년단이 47등이면 1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텐데요. 뭐 요런 거 기사들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셀럽이라는 말, 그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누군가의 아내가 있는데요. 뭐 화장품 업체랑 계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격 셀럽의 길 건너라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럽은요 그냥 유명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 말로 유명 인사라는 말이 있는데 셀럽이라는 말을 쓸까요? 점점 더 뭐랄까요? 그냥 유명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셀럽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외래어, 특히나 영어를 차용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튜브도 발달해 있고 또 케이블 TV도 많다 보니까 굳이 한국어보다도 영어로 된 단어들 많이 쓰는 게 하나의 트렌드. 저도 방금 썼죠? 하나의 트렌드, 하나의 뭔가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TV 보다 보면 저거 무슨 말이야 싶은 말이 있어서 늘 찾아보고 적어놨다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진짜 세대 따라가려면 모르는 말 있으면 모르는 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본다든지 이 친절한 대학 강의를 꼭 챙겨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셀럽은 유명인사고요. 어디요? celebrity를 줄임말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얼마 전에 이틀 전에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우리 보통 발렌타인데이 보면요. 요거 잘 인지하고 지내지 못하다가 편의점 앞에 딱 보면은 뭔가 매대가 딱 나와놓고 거기다가 초콜릿을 막 팝니다. 그럼 곧 발렌타인데이구나, 발렌타인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렌타인데이는 그냥 2월 14일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자면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 주는 날, 그리고 그 선물은 대부분 뭐 어린 시절에 보면 초콜릿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 밑에 한번 우선 기사 보고 다른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사 보면요. 코로나 집콕에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판매가 늘었대요. 저는 집콕해서 초콜릿 판매가 줄었을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어쨌든 초콜릿은 작년보다 더 많이 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올해 발렌타인데이는 가성비 상품이 인기래요. 여러분 가성비가 뭐죠? 이 말은 뭐 외래어도 아니지만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가성비는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만족감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마이크더라도 이 마이크가 저는 꽤 그래도 값이 나가요. 한 20만 원 되는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 한 3만 원짜리 썼는데도 음질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쓴 돈 대비해서 성능이 잘 나오면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성비 이후로 나왔던 말이 또 있어요. 가성비 이후로 나왔던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가심비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돈 내고 샀는데 내 성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도, 돈값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하면서 가심비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어쨌든 올해 발렌타인데이는요, 초콜릿 말고 다른 선물 줄 때 조금 싼 제품들이 많이 잘 팔렸다 이야기고요. 그 밑에 보면요, 발렌타인데이의 시초 물음표하고 성 발렌티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발렌타인데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어릴 때는 이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 많이 없을 때 이 발렌타인데이 일본 문화야. 초콜릿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라서 이런 거 챙길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줄로 믿고 살았던 시간이 꽤나 길고요. 그 이후에 와서야 이제 이거의 시초를 알게 됐는데, 이 발렌타인데이는요,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랑 일본만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빼빼로데이. 그게 일본이랑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일 거고요. 이 발렌타인데이는 해외에서 서양 문화에서도 잘 챙기는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은 그래요. 뭐 3세기라고 했나? 뭐 어쨌든 한 1700년 정도 전에,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로마에 성 발렌티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사제요. 사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님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에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로마는 전쟁, 그때 로마 엄청 유명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오회사 서함 콜로세움 이야기 했었잖아요. 콜로세움이 언제 세워졌다고요? 80년. 빵빵 80. 그냥 80년에 세워졌어요. 그만큼 로마가 강성했을 때였고요. 강성할 때는 어떡합니까? 주변국들한테 전쟁 가서 전쟁에서 포로 잡고 노예 데려오고 보물 뺏어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내보냈었는데 로마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쟁 나가기 전에 결혼시키지 마. 애들이 결혼하니까 가서 집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싸움 잘 못하더라.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한동안 결혼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성 발렌티노라는 분이요, 전쟁이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 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로 오세요. 줄에는 제가 서겠습니다. 줄에가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성 발렌티노가 결혼을 막 많이 시켜줬어요.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요. 결국 요게 걸려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이 성 발렌티노를 기리고자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 성 발렌티노, 발렌티노니까요. 발렌타인데이를 지정해서 그걸 지켰던 문화가 유럽에 남아있고 그 문화를 이제 미국에서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서양 가면요, 보통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을 우리나라처럼 막 집착해서 초콜릿을 주지는 않고요. 그냥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서로 선물도 주고, 아니면 뭐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뭐 그런 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여자가 남자한테만 주는 게 됐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한 달 더 지나면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땐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화이트데이는 그냥 이 제과 업체들, 과자 업체들이 만든 것 같고요. 제가 밑에 써놨어요.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고 해서 초콜릿도 못 받고 사탕도 못 받은 사람 블랙데이 모여서 짜장면 먹자. 4월 14일. 5월 14일은 로즈데이라고 해서 장미 주는 날. 6월 14일은 키스데이라는 날들이 뭐 1년 내내 14일날 다 뭐가 정해져 있어요.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발렌타인데이 때 어렸을 때 이지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잘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그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었고, 저희가 이제 반장 선거를 3학년 1학기부터 했거든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6학년 다 반장을 했었습니다. 왜요? 여자친구들이 투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막 인기 투표 같은 거 하면 뭐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네, 막 1등도 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이제 인기의 추세가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아스파라거스가 있어요. asparagus. 보통 뭐 영어로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식재료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있죠. 트러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트러플하고 지난 시간에 루꼴라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나왔는데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사실은 루꼴라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요걸 찾기 전까지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입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히 수입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너무 비싸거든요.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아스파라거스가 이거 뭐 몇 개 들어있지도 않은데 4,000원, 뭐 5,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 아스파라거스 구운 거 시켜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가 외국 건 줄 알았었는데 뭐 종자야 외국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운대요. 신토부리 작물이 됐어요. 네, 이 아스파라거스는 제가 밑에 써놨죠. 샐러드나 구이용의 고금 야채래요. 네,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삼척시 신소득 장목 집중 육성하는데 그게 바로 아스파라거스래요. 네, 농가 웃게 한 아스파라거스. 그러니까 농촌에서 요새는 우리가 옛날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저기 뭐 고구마하고 쌀 농사 짓고 오이하고 요런 것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뭐 아스파라거스도 키우고 비싼 것들 비싼 해외 종자들도 많이 키우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소고기와 아스파라거스 궁합이 좋은 이유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면요. 그 사진에 보면 아스파라거스 요거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마트 가면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가장 많이 먹는 게 스테이크 먹을 때 아스파라거스 몇 개 그 스테이크 굽고 나면 그 이제 고기 기름이랑 거기 넣었던 버터 기름이랑 해서 아스파라거스 구워 먹는 거 유명하고 아니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에다가 베이컨이나 삼겹살 뭐 이런 거 얇게 뭐 차돌박이 같은 거 얇게 감아가지고 반찬처럼 해서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비타민도 좀 풍부하고 우리가 요거 고기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우리가 먹은 거를 사실 우리가 흡수를 많이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먹으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좀 도와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딱 보시면 자신있게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다 딱 하시고 이 아스파라거스는 국내에서도 잘한다. 자,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예. 다음 장에는요. gend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gender. 이 gender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았죠. 근데 한 3년, 3, 4년 사이에 이 젠더라는 단어가 정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젠더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이라고 써있어요. 사실은요, 이 젠더가 그냥 우리 성별 할 때 그 성 말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할 때의 성.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 딱 저 남자, 태어날 때 딱 여자, 요게 아니고 요 젠더라는 말은 사회 문화적 의미의 성. 그러니까 남성다운 거, 여성다운 거, 요런 걸 말할 때 쓰는 성이 젠더라고 사전상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는 이 젠더라고 하면 그냥 성별을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를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이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여러분께 알려드리지만 요게 이 젠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한창 뭐랄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고 굉장히 이제 나서고 있고요. 어떤 일부에서는 너무 심해. 요렇게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고 양측 간에 좀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성별, 젠더 간 갈등이라고 하죠. 젠더 간 갈등이 뭐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언젠간 또 이렇게 봉합되고 뭔가 이제 그 좀 합쳐지는 지점을 좀 찾아갈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젠더, 생물학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 이걸 이제 나누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밑에 보면요. 다양성 이어 젠더 앞세운 바이든. 어떤 뜻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뭐 지금 취임도 했잖아요. 다양성 이어. 다양성은 인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겠고요. 젠더는요. 기존의 정치권에서 남성들이 주로 뭐랄까요? 권력을 잡았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쵸? 우리 부통령 바이든의 부통령도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여성 부통령이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요직에 앉고 좀 여성을 위한 뭐 정책을 하겠다. 요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능 프로에 젠더 감수성 테스트를 해봤다. 뭐 요런 기사도 있고요. 젠더 리스 향수가 인기랍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리스라고 하면 그래요. 자동차 리스, 뭐 빌리는 것들 리스겠지만 이 리스가 단어 뒤에 붙으면 무엇 없는이에요. 젠더 리스 하면 성별 없는 향수예요. 그러니까 좀 중성적인 향이 나는 그런 향수가 인기라고 하고요. 젠더 이슈는 여러분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엄마다움, 아빠다움,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남녀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한 30년 세월 흐르는 동안 그 역할이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요새는 대부분 제 친구들도 보면 아이 있는 집들 뭐든 상관없이 다 맞벌이하고 또 집안일 가사도 공동부담하면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죠. 그 밑에 보면요. transgender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gender, 성인데요. 성을 trans 했대요. 우리가 trans가 단어 앞에 붙으면 어떤 걸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transgender, 성을 바꾼 사람들. 우리 성 바꾼 사람들 있죠. 그 밑에 보면요. 또 trans 좀 이용해보면 transl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통역하다, 번역하다예요. 네, 뭐 우리 통번역학교 아니면 어떤 걸 이야기하면 한글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번역하는 거 있죠. 그런 거 translate이라고 하고요. 우리 항공기를 타고 왔다가 다른 항공기를 타고 또 다른 데로 환승하는 걸 영어로 transit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gender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아하, 네, 다음 장에 정오의사서함 광고가 나왔는데요. 정오의사서함 우리 진짜 6개월 다 끝나갑니다. 이제 한 보름 있으면 6개월 했던 거 다 끝나가고 6개월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연장 신청을 받기 시작할 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장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꽤나 이제 양이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4개를 요걸 만들어서 보낸다는 게 양이 꽤나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좀 신청 받아보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정오의사서함 할 수 있을지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월화목금 제가 여러분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내용 하냐면요. 지난번 오늘은요. 콜로세움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그리고 지난번엔 소련이 어떻게 해체됐는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명작이죠. 요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호텔 캘리포니아 팝송 가사 좀 알아봤고 또 뭐 나라 캐나다에 대해서도 알아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요. 뭐 상식, 소양, 뭐 영어 조금 해서 뭐 굳이 12시에 정오에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두고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신청하시는 사이트 밑에 있고요. 신청 어려우신 분들은요.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카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이 카풀이 유행한 지는 옛날 때 카풀하자 운동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풀이 뭐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카풀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는 김대리랑 우리 저기 사는 뭐 이 과장님이랑 회사에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둘 다 차 타고 가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타고 가서 회사에 가서 내려서 집에 올 때 좀 데려다 주고 뭐 근처에 내려주고 요런 거 목적지가 유사한 운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카풀이라고 해요. 네, 밑에 기사 한번 볼까요? 코로나 위험한데 귀향길 카풀 찾는다고 원망하는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빵빵빵 어떤 회사가요. 카풀 무상 서비스로 전면 전환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한 번만 더 볼까요? 출퇴근 카풀 허용 택시업계 반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대요.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으려면 이 택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서 혹시 그랩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미국 가서 뭐 우버? 네, 전 세계적으로 이 공유 택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지금 보면 남아있는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목적지를 찍습니다. 자, 저는 서울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갈 거예요. 저 데려다 주실 분 하고 빡 올리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갈게요 하고 돈을 딱 해서 뭐 그냥 안전하게 내려주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불법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우버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우버 지사를 이끄시던 분이 형사처벌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타다 문제가 있었어요. 타다라고 해서 혹시 아세요? 흰 색깔 큰 밴. 이 승용차로는 안 되니까 그래 그럼 9인승 우리는 대형이다 해가지고 했다가 타다도 물 건너갔죠. 근데 이 카풀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걸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내가 맨날 회사로 다녀요. 근데 진짜 아주 싼 값만 받고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맨날 다닙니다. 근데 나 너무 아까워. 여기 2명 사람 더 태우고 맨날 다니고 싶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내요. 이 업체에서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다녔었어요. 그게 벌써 이거를 깔았던 사람이 이용자가 100만 명이나 됐었다고 해요. 근데 역시나 그 택시 관련 그 운송 법률 때문에 또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결국 무산됐죠. 이 회사가 이제 뭐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 잠깐만 카풀을 허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뭐 어쨌든 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도 했었나 봐요. 카카오에서요. 카풀 시범 서비스 했다가 또 중단했다고 합니다. 카풀 그냥 우린 카풀만 알아두시죠. 카풀이요. 차 같이 타는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은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좀 어려워요. 그죠? 혹시 인터페이스라는 말 들어본 적 침이 튀었는데요. 인터페이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인터페이스는요, 사용자를 위한 메뉴의 배치라고 제가 써놨어요.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말인데, 뜻이 너무 어려워서,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뜻도 너무 많고요. 이용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원래 뜻은 이렇게 써있어요. 가장 밑에 써놨는데요. 사물과 사물 사이. 그죠? 물건이랑 물건 사이. 물건과 인간 사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나 프로토콜. 무슨 말일까요?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할 때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사인을 이 모니터 같은 걸로 보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인데 그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쓰이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를 위한 메뉴의 배치요. 네, 원래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어릴 때 컴퓨터라는 게 이제 컴퓨터 세상이 될 거야 해서 컴퓨터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컴퓨터 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윈도우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MS-DOS라는 게 있어서 검정 화면에 영어 글씨가 차자작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요걸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게임도 켜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는 실제로 학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전문적인 거 배울 필요 없어. 윈도우 같은 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지금 핸드폰 딱 보면 핸드폰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뭐 핸드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콘 네이버 뚝 클릭하면 네이버가 나옵니다. 네. 왜요? 이런 게 인터페이스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런 걸 키려면 우리가 명령어를 치고 뭘 해줬어야 되지만 이제는 네모나게 디자인된 디자인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도 유튜브 인터페이스 어떻습니까? 저는 깔끔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우리랑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들을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화려하고 친절한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는 어떤 앱이 있대요. 그리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데이트를 했답니다. 삼성에서요. 다 영어네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폰. 이 핸드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런 홈 화면 같은 거를 업데이트. 더 좋게 했다라는 말이고요. 유튜브 인터페이스가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댓글에서 참 많이 달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질문이 아니죠. 쌤 말이 자꾸 자막으로 떠서 걸리적거려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자막을 넣지 않습니다. 네, 자막을 넣지 않아요. 유튜브 자체 기능에 자막이 달리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켜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페이스 보시면요, 우측 상단에 점 하고 점 3개 찍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요, 자막 켜기 꺼기 있어요. 자막 끄기 누르시면요, 자막 안 나옵니다. 네, 좀 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 누르면 어디로 가고 어디 누르면 어디로 가고 요런 걸 쉽게 인터페이스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제 다음 장도 쉬운 이야기 나옵니다. mild. 이거 읽으실 때 mild를 mild 아니고 I 발음 나는 mild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mild하다, mild한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mild는요, 가볍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뜻이 생각보다 많죠? 그 밑에 한번 기사 보면서 한번 같이 우리 알아가 볼게요. 올해 피부 클렌징은 마일드가 대세래요. 한번 유추해 봅시다.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클렌징은 지우는 거예요. 우리 쫙 짜서 세수하는 거 클렌징 폼이라고 하잖아요. 클렌징 지우다, 폼 거품이에요. 클렌징 폼 할 때 폼은 거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렌징은 마일드가 대세. 부드럽게 지우는 거. 부드럽게. 가볍게. 빡빡. 떼수건으로 막 미는 것처럼 이 빡빡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네. 제가 TV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나라 그 세신 있잖아요. 세신. 영어로 하면 바디 스크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세신이 외국에서 인기래요. 뉴욕에 한국식 찜질방이 만들어졌대더라고요. 그게 꽤나 인기가 많은데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 있고 그 세신 서비스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는 아직 세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제 때는 제가 미루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못 가본 지도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받아는 봐야겠어요. 이거 좋다고 하네요. 외국인들도 봤는데 한국인인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본 게 어쨌든 마일드가 대세. 빡빡 아니고 부드럽게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우유에서요, 자영 숙성 치즈 마일드 체다를 냈대요. 마일드 체다? 마일드는 뭔가 그쵸, 맛이 세지도 않고 좀 부드러운 느낌. 체다 치즈는 우리 좀 약간 딱딱한 치즈 체다 치즈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마일드한 프리미엄 염색약. 이런 말 너무 써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일드한데 또 프리미엄이래요. 프리미엄은 비싸다. 우리 다른 것보다 조금 비싸, 좀 좋아. 요거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마일드는요, 뭔가 머리에 손상 안 가게 부드럽게 해주는 느낌인 것 같고요. 마일드하고 스윗한 풍미를 가진 커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요, 마일드하고 좀 부드럽고 스윗, 달콤한 풍미를 가진 커피. 왜 도대체 이런 한국말을 놓고 이렇게 자꾸 외래어를 쓰느냐? 근데 이거는 누가 말린다고 말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다니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저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저렇게 외국어 쓰는 나쁜 놈들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구나,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조금 늦지 않게 따라가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벤츠가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자동차 브랜드를 아예 싹 다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씩 자동차 브랜드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뭐 두세 달 정도 전쯤에 테슬라라고 하는 모델 브랜드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 T 이렇게 돼 있는 테슬라요. 전기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죠. 미국 회사고 요즘 보면 차 한번 유심히 보세요. 뒤에 T자 달고 다니는 애들 꽤나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 테슬라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는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벤츠예요. 이게 벤츠 독일차예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차들은 대부분 다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벤츠, 또 벤츠 다음으로 많이 타는 차 BMW 다 독일 거예요.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다 독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차들은 대부분 다 독일에서 나온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죠. 근데 이게 좀 바뀌고 있대요. BMW가 많이 따라와서 이 삼각별, 예전에 그 진짜 부자들만 타는 차였죠. 근데 요새는 뭐래나요? 5대 중에 한 대가 외제차로 출고가 된대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외제차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대표 주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Mercedes-Benz 정도라고 해요. 어떻게요? Mercedes-Benz 이 정도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말이랑 조금 다르죠. 영어로는 Mercedes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요 삼각뼈 보면 벤츠 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벤츠인 거 다 아시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벤츠도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보면 그렇잖아요.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다 등급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벤츠도요 등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승용차는요 C, E, S 순서로 커지고 비싸져요. 뭐 예를 들면 C클래스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진 딱 가져다 놨는데 요 뒤에 꽁무니 한쪽에 앞에 C 뭐 250, 뭐 C350 이런 식으로 C로 시작하면 작은 차예요. 뭐 어느 정도라고 치면 될까요? 한 아반떼급 정도로 치면 될까요? 그래서 요 C는요 국산차 좀 비싼 차보다도 좀 싸요. 그러니까 좀 작고 아담한 거 C.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거 대부분 타는 게 뭐 E로 돼 있어요. 뭐 2, 5, 5, 0 써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벤츠 보면 딱 보면 저는 E. 우리 보통 C는요 C 클래스, E는요 E 클래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망의 S 클래스, S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요거는 약간 좀 비싼 거. 1억 넘어가는 좀 비싼 차. 그래서 벤츠 타는 거 보실 때도 뭐 그런 거 보시는 재미도 있고요. 또 이제 승용차뿐만 아니라 벤츠에서도 SUV가 많이 나와요. SUV가 나오면 역시 여기도 GLE 앞에 붙지만 작은 거 GLC, 중간 GLS, 큰 거는 작은 거 GLC, 그거보다 더 큰 거 GLE, 제일 큰 거 GLS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CES 순서다. 물론 뭐 보시다 보면 뭐 A로 시작하는 더 작은 것도 있고 뭐 B도 있고 뭐 나중에 뭐 G 엄청 뭐 G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ES 요거만 알아두시면 된다. 요거에 상응하는 다른 모델들은 나중에 좀 알려드리고요. 그냥 벤츠는 C인지 E인지 S인지 한번 이렇게 보는 재미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입니다. 네, 자 다음 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이거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정오의 사서함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Darkness can drive out darkness. 어둠은 drive out, 어둠을 없애지 못하고요. Only light can do that.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대요. Hate can't drive out hate. 증오는요. 증오를 밀어낼 수 없답니다. Only love can do that. 증오를 밀어낼 수 있는 건, 없앨 수 있는 건 사랑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누굴까요? 뒷장이요. 네, 여기 있는 요 유명한 사진에 나오신 분은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정오의 사전에서 간단히 달았으니까 여기 또 간단히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습 삼아서요. 사실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많은 위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물리학에 대해서, 어떤 문학에 대해서, 뭐 어떤 과학에 대해서, 뭐 우주에 대해서 있는데, 이 마틴 루터 킹은요, 뭐 목사님이죠. 목사님이고 그 인권 운동, 특히나 인종 차별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이 있었어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저기 딱 식당 앞에 이렇게 편말 딱 꽂아놨습니다. 흑인이랑 강아지 출입금지.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 흑인이 타는 쪽이랑 백인이 타는 쪽이 나뉘어 있었대요. 그리고 백인 칸에 사람이 다 차면, 의자가 다 차면 흑인들은 일어서야 됐답니다. 흑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버스 안 타겠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랑 같이 버스 안 타겠다 해서 흑인들이 아까 배웠던 카풀 있죠? 차 있는 사람들은 흑인들 다 싣고 가고, 아닌 사람들은 막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버스를 아예 안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스 회사에서 망해가기 직전에 항복했던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최연소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흑인이 원래 이제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있었는데 투표권을 얻기도 했고 참 유명해졌죠. 근데 결국 37세의 젊은 나이에 한 백인이 총격을 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1월 셋째 주 월요일에요,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지정해서 나라에서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의 뭐랄까요? 아버지 마틴 루터 킹, 요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 인종차별 심합니다. 또 한국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뭐 백인 입장에서 흑인, 이제 미국에서 워낙 뭐랄까요? 흑인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백인, 뭐랄까요? 흑인들도 한국인 같은 아시안들 차별을 꽤 많이 해요. 그리고 막 히스패닉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보면 뭐 잘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애들, 뭐 남미 애들 같은 애들 와가지고 축구하다가 이렇게 눈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동양인을 굉장히 니들 눈 크게 못 뜨지. 저 같은 경우 기분이 나빠요. 왜냐? 저는 눈을 크게 뜰래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이 나쁜데, 뭐 그렇게 하는, 보면은 인종차별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백인에서 오는 인종차별뿐만 아니고 뭐 진짜 좀 히스패닉, 진짜 막 수준 많이 낮은 히스패닉들도 아시아 사람들 무시하고 흑인들도 아시아 사람들 꽤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또 특정 민족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좀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사진 멋있네요. 여기 어딜까요? 런던입니다. 자, 런던은요, 영국의 수도이고요. 그 시간이 제가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가봤던 곳이 바로 런던입니다. 저는 21살 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해외여행 막 다닐 정도로 뭐 그 정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했죠. 근데 제가 군대 가는 날이 딱 정해집니다. 언제냐? 2016년 8월 14일.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생각에 빠집니다. 이왕 군대 가서 내가 저기 가서 고생하는 거 세계를 한번 좀 둘러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장점과 수없이 많은 단점이 존재하지만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생각하면 생각에서 안 멈추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에 친구들을 모집을 해요. 막 여기저기 연락 돌려가지고 결국 저까지 4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말 나오고 한 3일인가 4일 만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멀리 가봤고, 그때 이제 학생이라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제일 싼 비행기표 사서 에어차이나라고 중국 항공기 타서 베이징 가서 항공기 트랜짓 경유 환승해서, 그때 막 베이징 공항에는 제 기억에 에어컨도 없이 더웠어요. 그거 타고 영국으로 탁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탁 내리는데 지붕들이 다 빨간색인 거예요. 보면서 와, 진짜 가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멋있어가지고. 그 영국 히드로 공항이었을 거예요. 거기 딱 봤던 그 런던입니다.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갔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 런던이 워낙 유명하죠.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자, 저는 여러분께 런던도 소개시켜드리지만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그 세계 각국의 어느 나라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는 것도 참 상식성에서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 소개시켜드리면서 가지고 왔던 지도예요. 보시면 이쪽이 서유럽이고요. 제일 위에 파란 색깔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3자로 되어 있는 거. 거기가 이제 북유럽이에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 또 뭐 있습니까? 스웨덴 있는 그쪽이고요. 이 노랑 색깔로 되는 게 뭐 독일, 폴란드 이 정도이고 여기 하늘 색깔로 된 게 영국이랑 프랑스예요. 네, 제가 그 영국 네모 쳐놨죠. 영국은 섬나라요. 영국 섬나라입니다.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일본처럼 좀 섬나라이고 그 영국에서 이쪽으로 배 타고 가면 미국의 어디가 나옵니까? 동부가 나오죠. 미국의 동부 뉴욕이 나옵니다. 워싱턴이 나오고 보스턴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 나오죠. 러시아, 중국, 몽골, 아시아 쫙 나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제가 늘 여러분께 영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영국은 United Kingdom, UK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이 UK라고 하는 게 United 하면 연합된 거예요. 뭐가요? Kingdom, 왕국들이 연합돼서 영국은 총 4개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제일 큰 거. England. 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이 English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English가 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요 잉글랜드가 제일 크고요. 그 옆에 뭡니까? 이거 약간 분홍색 같은 오렌지색 같은 요 녀석 조그맣게 붙어있는 거 있죠? 그 땅이 웨일즈예요. 얘네 웨일즈 자기네 국기도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라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도 국기가 있고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남자들 치마 입고 뭐 이렇게 체크무늬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뭐 스코틀랜드에 뭐 에딘버러라는 도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땅이 꽤나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Northern Ireland라고 있어요. 북아일랜드. 진짜 그냥 아일랜드는 또 그냥 아예 다른 나라고 그 중에서 북쪽까지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까지 요 4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UK, United Kingdom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우리 미국은 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거기에 있는 50개의 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여기는 4개의 킹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란 색깔 네모를 쳐놨습니다. 이 큰 그 브리튼 섬의 우측 하단 5시 방향의 런던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수도치고 굉장히 좀 치우쳐져 있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저는 사실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땐 멋있었지만 실제로 도시가 막 사실 런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힘이 강력하고 국력이 센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와, 의리의리할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뭔가 이렇게 깨끗한 느낌도 아니었고 지하철도 뭐 너무 지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무릎이 닿을 정도예요. 뭐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은 그 이후엔 사실 뭐 제가 뭐 시간을 굳이 내서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런던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볼 만한 도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유명한 건 빅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시계탑 있죠. 이게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에 비하면 아주 좀 귀요미이긴 하지만 빅벤이 있고요. 런던 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관람차죠. 관람차. 런던 아이랑 관람차가 있고 여기는 내셔널 갤러리라고 아주 유명한 그 갤러리 그림이랑 조각 같은 거 가져다놓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진짜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 아주 유명하고 타워 브릿지라고 이제 영국 나올 때 늘 나오는 이렇게 열리는 그 브릿지 다리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대형박물관 가면 제 기억에 한국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문화를 다 가져다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던 뭐 근데 이거 이제 그런 거죠. 저기 옛날에 식민지 많았으니까 가서 야, 다 갖고 와. 그래서 싹 쓸어와가지고 거기다 박물관 다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뭐 우린 반성해. 과거의 나쁜 이거 다 훔쳐온 거니까
무료로 개방해줄게 라고 해요. 미안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데 돌려주진 못하겠지만 무료로 열어는 줄게 정도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형 박물관이고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요거 복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친절한 대학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